오늘은 캡틴 마블에 담긴 원형 문화와 진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영역과 관련 있는 마블의 히어로는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앤트맨으로 과학을 이용해 직접 몸을 줄여 양자 세계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닥터 스트레인지로 종교, 정신문화로 상징되는 슬링링과 마법을 이용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양자 차원과 다양한 멀티버스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캡틴 마블입니다. 마블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히어로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캡틴 마블의 에너지원이 소립자 세계의 양자 에너지입니다. 주변의 광양자 에너지를 흡수해 블래스터를 쏘기도 하고 광속으로 비행하기도 합니다. 광양자는 양자론에서 빛을 특정한 에너지와 운동을 가지는 일종의 입자적인 것으로 취급할 경우에 생각하는 빛의 입자입니다. 그녀는 열, 중력, 전자기 스펙트럼 등 우주의 모든 종류의 에너지들을 흡수하고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종한다고 합니다. 원작 만화에서는 심지어 화이트홀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도 했습니다. 우와. 양자 에너지와 관련해 앤트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앤트맨이 양자 영역, 우주의 일기 세계로 들어갑니다. 대일기극. 대일기극은 환단고기의 태백일사 소도경정 본운에 등장합니다. 배달시대 테오보키씨와 동문수학한 선인 발귀리가 아사달에 와서 삼신상녀님께 올리는 제천 행사를 참관하고 예식이 끝난 후에 찬송하는 글을 지었습니다. 대일기극은 이 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일기를 삼성기상의 저자 안암노는 직이라 명명하였고 선인 발귀리는 양기라 칭하였습니다. 우주에 충만한 하나의 조화 기운이 일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앤트맨이 들어간 양자 영역이 이 지기의 세계인데 동학의 시천주 주문에 지기금지 원이 대강이 있습니다. 증산도 진리책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직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천지의 꿈을 성취하게 하는 성령의 조화 기운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기금지 원이 대강은 천지의 조화주 상제님이시여 원하건대 저에게 천지의 복을 크게 내려주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앤트맨 앤 와스프의 마지막 쿠키 영상에는 친구가 된 고스트를 치유하기 위해 앤트맨이 양자 터널을 통해 양자 영역에 들어가서 양자 에너지를 통에다가 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너지를 직이라 생각한다면 과학에서는 직이를 얻기 위해 직접 양자 영역에 들어가서 통에 담아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도 실제 현실 세계에서 직접 그 양자 에너지를 쓰는 여성 히어로가 캡틴 마블입니다. 우와. 진리 언어로 바꿔 말하면 전 우주의 절반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타노스 아시죠? 타노스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웅 캡틴 마블이 쓰는 에너지가 양자 에너지, 즉 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트의 비밀. 이에 대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캡틴 마블의 수트입니다. 수트의 색이 위는 빨간색, 아래는 파란색으로 되어 태극을 상징합니다. 이런 설정은 빨간 망토에 파란 수트를 입는 쫄쫄이 아시죠? 최초의 히어로 슈퍼맨과 같은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현대 슈퍼 히어로인 슈퍼맨은 태양빛, 즉 광자 에너지를 힘의 원천으로 합니다. 캡틴 마블도 동일하게 빛을 에너지로 씁니다. 슈퍼 히어로의 상징 해석을 위해 슈퍼맨부터 살펴볼게요. 잭 스나이더 감독의 슈퍼맨 영화 맨 오브 스틸에서 슈퍼맨의 애인 로이스 레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가슴에 있는 S는 무슨 의미예요? 슈퍼맨, S가 아니에요. 제 고향에선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외계에서 왔으니 S는 당연히 영어 알파벳이 아니겠죠. 희망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슈퍼맨의 아버지 조엘은 이 S 문양이 L 가문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L이 나오는데 이 L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자세히 풀겠습니다. 이 S자 문양의 비밀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DC는 원작 만화 시리즈에서 최강의 슈퍼맨 편을 내놓았습니다. 이름하여 프라임 슈퍼맨. 그는 메인 유니버스의 슈퍼맨은 아닙니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작가들이 빡 돌아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독자들이 슈퍼맨의 강함을 가지고 논쟁을 펼쳐서 작가들이 귀찮게 하자 작가들이 다른 슈퍼맨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슈퍼맨을 만들자라면서 그를 창조하게 됩니다. 프라임 슈퍼맨은 이벤트성 캐릭터로서 1993년에 제작 계획을 내어 1999년에 발표한 1밀리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캐릭터입니다. DC 1밀리언에 등장하는 이 프라임 슈퍼맨은 솔라리스라는 최강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우리 태양의 7배 더 큰 태양에 1만 5천 년 동안 잠들어 있다 나온 슈퍼맨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온통 황금빛으로 빛나는 프라임 슈퍼맨은 거의 전지전능에 가까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슈퍼맨의 가슴의 문양이 세워져 있는 태극 형태입니다. S자의 모양이 황금색의 선명한 태극 형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보세요. 태극이죠? 슈퍼맨의 조상인 크립톤 행성의 L 가문의 문양이 태극을 상징한다는 것은 슈퍼맨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태극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가에서 비전되어 오는 고태극도의 형상과 비슷합니다. 한자에서는 세을자의 형상이 태극의 가운데를 가로지른 선의 형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이스 레인이 슈퍼맨의 가슴에 S자를 보고 스라고 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로이스 레인이 이런 진리를 알았다면 스가 세을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3권을 보겠습니다. 궁을은, 을이 나오죠 여기. 궁을은 태을의 신을 말한다. 태극 궁을 신명이다. 궁을 성도로다. 궁을은 이 태극의 기운을 타고 지상에 오는 구원의 인격자를 상징한다. 맨 오브 스틸에서도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슈퍼맨을 구원자로 인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현대 슈퍼히어로의 원형인 슈퍼맨이 태극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데, DC와 경쟁사인 마블에서도 슈퍼맨과 유사한 영웅이 나오는데 센트리가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캡틴 아메리카를 만든 슈퍼 솔저 혈청 원액을 우연히 마신 후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수천 명을 만들 수 있는 양을 마셨다고 합니다.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무한한 힘을 내기 위해 힘을 쓸 때 황금빛으로 변해서 황금의 남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프라임 슈퍼맨과 동일한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 센트리의 상징 마크가 역시 S자입니다. 슈퍼맨은 가슴에, 즉 수행문화로 볼 때는 중단전 부분이겠네요. 이 가슴에 S자가 있고, 센트리는 배, 하단전 부분이겠네요. 벨트 형태로 있습니다. 마블 세계관의 슈퍼맨인 센트리는 100만 개의 태양이 폭발하는 힘을 가진 금빛 수호자입니다. 두 개의 다른 세계관의 영웅들이 상징이 모두 S자입니다. 우연히 일치일까요? 이런 슈트의 상징성이 마블 최강의 히어로인 캡틴 마블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캡틴 마블도 슈트 디자인 자체가 태극의 색깔을 그대로 띠고 있고, 빨간과 파란색을 구분하는 중앙 구분선이 황금색입니다. 이것은 동양의 우주변화 원리에서 우주변화의 3대 축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수, 토, 화 3대 축은 파란색 숫기운과 빨간색 화기운, 그리고 황금색 토기운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슈퍼맨이 태극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면, 캡틴 마블은 가슴 중앙에 8개를 연상시키는 8개의 꼭지점을 가진 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닉 퓨리가 캡틴 마블을 호출할 때 쓴 삐삐에도 이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조종이신 테오보키 씨를 떠오르게 합니다. 응수 조종 테오보기인데 하사도인 다불가오, 마땅히 선천 문명의 조종은 테오보키 씨인데 웬일로 도닦는 자들이 허다히 부처 타령들이냐. 증산상제님 말씀입니다. 테오보키 씨는 배달국의 5대 태우이 환웅천왕의 막내 아들로, 보키 씨는 성씨의 시조의 역철학의 시조이며 문자를 만들고 일부 일처의 혼인제도를 세우는 등 인륜 도덕의 표대를 세운 명실상부한 인도 문명사의 첫 개벽자로서 선천 문명의 조종 할아버지 으뜸이라는 거죠.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뿌리를 잃어버리고 남의 조상을 꿔다가 믿으며 구원을 달라고 열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선천 문명을 꾸짖고 계십니다. 테오보키 씨는 삼신상제님으로부터 하도를 계시받아 인류 문명의 뿌리이자 한민족 문화의 상징인 태극 8괴를 그리셨습니다. 그런데 태극은 슈퍼맨의 상징이고 8괴는 캡틴 마블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DC와 마블 모두 유대인이 만들었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국에서 서방으로 개척해 나간 수메르 출신입니다. 유대인이 만든 콘텐츠의 이면에는 천부경을 바탕으로 하는 카발라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카발라 자체가 태극 8개 우주변화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DC 최고의 히어로 슈퍼맨, 마블 최강의 히어로 캡틴 마블이 각각 태극 8개를 상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놀랍죠? 또 있습니다. 바이너리 모드. 또 하나의 증거로 캡틴 마블이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각성한 바이너리 모드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모드는 캡틴 마블의 진정한 힘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크리 두 개의 종족의 힘이 합쳐진 상태라고 합니다. 유명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의 한계를 초월한 힘을 묘사할 때 초사이언 모드가 된다고 하는데 잘 아시죠?
이에 비견되곤 합니다. 원작 만화에서는 브루드라는 종족의 납치를 당하고 실험을 통해 유전자가 변이되면서 손에 넣은 능력으로서 그녀가 지닌 모든 능력치가 대폭 상승합니다. 바이너리 상태가 된 그녀를 상대할 수 있는 히어로나 빌런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행성을 단 일격의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는 설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원작 만화에서요. 영화에서는 좀 다르겠죠. 바이너리는 사전에서 첫 번째 이원체, 두 번째 두 개의, 세 번째 이진법의, 네 번째 이진수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바이너리는 이진수 이진법이란 뜻인데 번역자에 따라서 음양이라고 쓰이기도 한답니다. 음양. 현대 디지털 문명에 큰 영향을 미친 라이프니츠는 이진법을 최초로 세상에 내놓을 때 자신의 친구 선교사 부베가 전해준 동양의 주역의 음양 개념을 가져왔음을 고백했습니다. 테오부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이자 동양과학의 창립자이다. 이 역의 그림은 현존하는 과학의 최고 기념물이라 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 이상에서 캡틴 마블의 힘의 근원과 상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캡틴 마블은 마블 세계관이 얼마나 동양 문화와 한당국의 천부경 원형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